기관들이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더리움이 가장 정확하겠고 선택지가 얘밖에 없습니다. 안전성 그리고 확장성 요 두 가지를 갖춘 체인은 이더리움밖에 없어요. 25년도는 이더리움의 한 해가 될 겁니다. 자, 이더리움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이더리움 팩트라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 이더리움 소각량, 폭증 초래. 아마 이더리움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일 것 같아. 코인이슈님, 이더리움의 막 온체인 데이터나 각종 호재들이 막 이제 미친 듯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가격에는 직접적인 반응이 없네요. 반영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기사들은 호재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더리움 가격은 언제 올라갈까요? 많이들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더리움 가격은 뭐가 이게 기반이 돼야지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돼야지? 뭐가 있을까? 스테이킹, 기간 사용과 자금, 기간 유입, 스테이킹 월가 자본 유입, 기관들의 유입, 옵션 승인과 기간 유입. 자, 근데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이더리움 연 이율이 몇 프로죠? 뭐 기껏 해봤자 플랫폼마다 다르겠지만 4% 아래 아닌가요? 뭐 2%도 있고 뭐 한 3%도 있고 한 4%, 요 정도 아래 선이죠. 좀 위험한 플랫폼 말고 조금 안전하고 유동성도 좀 되고 우리가 그래도 내 자산을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4%도 솔직히 많지. 2.8, 2%에서 3% 정도죠. 그리고 4%, 5% 준다 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 10개, 소액밖에 안 돼. 의미가 없어. 3% 아래죠. 기껏 해봐 2%에서 3%야.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 기능이 도입이 돼서 월가에 있는 기관들, 헤지펀드 얘네들이 이더리움 ETF를 막 우후죽순 담을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 채널은요, 이더리움 너무 좋아요. 작년부터 이더리움 욕하고 막 솔라나 좋다고 했을 때도 우리 채널 혼자서 이더리움만 얘기했었어. 알고 계시죠? 이더리움 가격은 올라갈 거라고. 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월가의 기관들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가 현물 ETF가 승인된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담을까? 저는 굳이 이더리움 안 살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2% 3% 주는데 그 이더리움 사? 물론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매력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수요는 받쳐주겠죠. 차라리 미국 국채 사죠. 10년을 사면 4.5고 단기채 사도 그 정도 받는데 국채 담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갔죠? 그거랑 똑같아. 팩트라 업그레이드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게 트리거가 돼서 올라갈 수 있다. 기대감 때문에.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도 똑같아요. 스테이킹이 돼서 실질적으로 월가의 기관들 수요가 늘어났다기보다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다. 거기까진 오케이. 그럼 코인이슈야, 이더리움 가격이 폭등하고 급등하려면 뭐가 받쳐줘야 되냐? 현실적으로 위험성 자산의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비중, 그 중에 위험성 자산 비중이 높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된다고. 비트 도미 하락, 러셀 2000 전고 돌파. 저것도 맞아요. 러셀 2000, 뭐 다우, 얘네들이 전고를 돌파하고 증시가 막 미친듯이 상승한다? 미국 내나 미국 밖으로 글로벌 기관들의 위험성 자산, 포트폴리오 배분 양이 늘어났다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에 지금 현 상태에서 A라는 글로벌 기관 펀드가 위험성 자산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10% 줬어. 근데 야, 이것 봐라.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고 막 위험성 자산 투자가 좋아지겠는데 관세 불확실성도 사라지고 10%에서 20% 상향 조정하자. 기관들이 위험성 자산 투자 비중을 높여줄 수 있을 때, 그때 이더리움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제가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이더리움 가격만 올라갈 때 아직 섣불리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현물 ETF 유입되는 거 봐야 된다고. 그게 기관들이 얼마나 담냐를 알 수도 있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관들이 지금 위험성 자산을 얼마나 담고 제가 말씀드렸던 안전자산 시장에 있던 자금이 위험성 자산 시장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구나. 요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금리 인하가 필요합니다. 금리 인하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더리움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려고 하잖아요. 금리 인하가 필요해요. 물론 무조건 금리 인하 안 돼도 돼요. 금리 인하 안 되더라도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더라도 금리를 앞으로 내려줄 수 있습니다. 내려줄 것 같은 이런 시장의 분위기만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더리움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어요. 왜? 금리 인하가 될 것 같고 금리 인하 앞으로 되겠네. 연준이 금리 내려주겠네. 라는 분위기가 시장에 돌기 시작하면 기관들이 뭐를 할 수 있을까? 위험성 자산의 비중을 늘려줄 수 있겠죠. 지금 10%밖에 안 돼. 그럼 여러분들 A라는 그 헤지펀드가 10% 위험성 자산을 담을 수 있어. 거기에 이더리움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 거기에는. 근데 20% 30% 되면 당연히 이더리움 들어갈 수 있는 파이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시장에는 관성의 법칙이 존재한다 그랬죠. 지금까지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한 번도 빠짐없이 상승장 때마다 비트코인 폭등 이후에 알트코인 불장 요게 왔었어요. 그럼 이번에도 코인이슈야 알트 불장 올 것 같냐? 네, 올 것 같습니다. 왜? 시장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자, 관성의 법칙이 뭐냐? 시장 투자자들은 항상 어떤 걸 생각한다? 지난 불장에서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불장이 오겠지. 이 생각이 투자하는 우리 방향성 밑에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그걸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코인이슈야 17년도 21년도처럼 똑같이
그때처럼 불장이 올 거냐? 아니요. 그때보다는 적은 알트코인들이 오를 겁니다. 그때보다는 적은 알트코인들이 오를 거예요. 17년도에 100% 올랐으면 21년도에 50%, 뭐 지금은 뭐 20%, 30%. 불장은 확실히 오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다 불장에 속하진 못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불장이 왔고 토탈3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상승 못했는데 불장 안 왔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살펴보면 불장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월가 기관 투자자들도 알아요. 시장의 관성의 법칙이 있다는 걸. 예전에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또 나오겠네?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매수에 들어가죠. 그러면 추세 상승이 이번에도 나오겠구나. 그러면 금리 인하 이런 기조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알트코인으로 이제 점점 유동성이 흩어져 가면서 알트 불장이 본격적으로 나올 시점에 이더리움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그널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성의 법칙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더리움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더리움이 간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은 크지 않을 겁니다. 근데 금리 인하 기조까지 같이 겹쳐지면서 위험성 자산 비중에 기관들이 베팅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더리움 가격도 크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 가격들도 크게 올라갈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앞으로 넘어지나 뒤로 넘어지나 이더리움이 상승할 가능성은 지금 상태에서 매우 높다. 그리고 제가 다른 채널 한 구독자 한 100만 명 되는 채널에 이제 한 올해 2월 달쯤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25년도는 이더리움의 한 해가 될 겁니다. 그 얘기 들었었죠? 그대로 갈 겁니다. YCK님 방금 말씀드렸죠? 많이 못 갈 거라고. 그래도 가긴 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여러분들 가격이 힘을 못 쓰고 있지만 괜찮아요. 어찌됐든 간에 ETF 자금에 유입이 들어와야 되고 이더리움의 가격을 올려줄 거는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될 겁니다. 우리 개미들이 아무리 뭐 좋다 떠들어대고 뭐 제가 방송에서 이더리움 좋아요 뭐 사세요 하더라도 못 올라가요. 시가총액이 막 그런 아래 이런 코인도 아니고 쉽게 올라갈 수는 없다. 근데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이더리움 나쁘지 않다. 한번 온체인 데이터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뭐 24시간인데 최근 뭐 네트워크별로 유입량도 봤을 때도 이더리움이 압도적이에요. 이 말은 즉슨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라나 유출이 가장 크죠. 최근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자본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번 봅시다.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을 나타낸 차트거든요. 이번에 4월달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있죠? 역대 최고치를 아예 갱신을 했어요. 역대 최고치를. 4월 달에만 9,080억 달러. 그냥 쉽게 말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된다? 60% 이상이 이더리움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니어스 법안 지금 아마 다음 주 중으로 뭐 통과된다고 얘기하죠? 그거 되면 이더리움의 파이는 좀 더 커질 겁니다.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더리움이 될 거예요. 지니어스 법안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이더리움 시장의 파이도 커질 겁니다. 이더리움 가치는 상승하게 될 거고. 한 가지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금리 인하 아니어도 그리고 뭐 관성의 법칙 뭐 비트코인 가격 꼬꾸라지고 알트코인 불장 올 때 그거 아니어도 실제로 기관들이 지니어스 법안 통과된 이후에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채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더리움의 가치나 가격 역시 상승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가능성이 이렇게 크지는 않아 보여요. 하지만 내가 JP모건이고 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야, 미국에 있는 은행이야, 투자기관이야. 지금 내가 디파이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암호화폐 이런 생태계 뭐 서비스를 하려고 그래 비즈니스를 반드시 이더리움 해야 돼요. 반드시. 선택지가 얘밖에 없습니다. 안전성 그리고 확장성 요 두 가지를 갖춘 체인은 이더리움밖에 없어요. 코인이슈님 뭐 JP모건은 JPM 코인이라고 지네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가지고 막 네트워크 체인도 만들고 하던데요. 할 수 있죠. 근데 JPM 코인은 안전성은 좋아. 근데 뭐가 떨어져요? 확장성이 떨어지죠. 그럼 무조건 이더리움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들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디파이하는 서비스하는 비즈니스 기업들이 60% 이상 이더리움을 쓰는데 연계가 중요한데 그럼 내가 JP모건 이미 다이머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JP모건이 만든 네트워크 따로 이더리움에서 발행된 네트워크 따로 두 개 운영할 거예요. 그럼 이더리움의 생태계에서 JP모건 고객들을 많이 유치시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혜택을 통해서 지네들이 발행한 체인으로 점점 옮겨가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지네들이 만든 체인을 민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왜? 다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웰스파고 이런 그 상업은행들이 이더리움 체인을 통해서 지네들 고객량을 막 늘리면 이때부터는 시장 점유율에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더리움 가치나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겁니다. 자, 한 가지 한번 더 볼까요? 비트, 이더, 가격, 비교, 상승률 한번 볼까요? 지금 이더리움은 가격 바닥 기준으로 해서 101% 상승했어요. 보이시죠? 근데 비트코인은 490%, 100% 대 500%예요. 400% 차이 나요. 그럼 여러분들 이더리움 가격은 지금 저평가인가요? 아니면 비싼 건가요? 비트코인이 500%고 이더리움이 100% 올랐다니까? 저는 저평가 같은데요.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라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더리움이 뭐 향후 5년, 10년 뭐 더 간다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블랙록 비들 자산 95%가 이더리움 기반이라고 합니다. 5월 18일 기준이라고 하네요. 블랙록이 그 네트워크 발행한 그 비들 펀드 있죠? 펀드 구성한 걔네들 자산 규모가
28.8억 달러야. 한 30억 달러 조금 못 미치네요. 이 중에 26.8억 달러, 95%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토큰화된 거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블랙록이 이렇게까지 이더리움을 쓰고 있다는 건, 다른 글로벌 기관들도 펀드 상품을 만들면 어디 체인에서 쓰겠다? 비들 펀드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에서 쓸 가능성이 높겠구나. 기관들이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더리움이 가장 정확하게 앞서 나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뭐 의미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다. 이더리움 걱정할 바에 옆집 아저씨 밥은 먹었는지, 머리숱은 좀 많은지, 그거 걱정하라 말씀드렸죠? 걱정하지 말자. 꼭 이더리움 불안해요. 또 떨어지네요. 이더리움 가격 왜 안 오를까요? 가격만 보고 생각을 해. 가격만 보고. 이더리움 어디까지 갈 거라 생각하시나요? 보수적으로 알려주세요. 멤버십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향남TV님.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더리움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의 가능성이 높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알트코인 불장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불장 임박했고 긴급 스페셜 특강 준비를 했습니다. 돈 안 받아요, 여러분들. 수강비 전액 무료입니다. 일절 안 받는다는 거 총 3주에 걸쳐서 준비를 했어요. 만발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6월 5일 날 마지막 목요일까지 스페셜 특강 오후 9시에 진행을 하고, 첫 번째 이번 주에 시황 짚어드릴 거예요. 이번 연도 상반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 시황을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상승장에 어디쯤 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내가 엑시트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설정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번 불장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필수 대응 전략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같이 대응 전략을 짜볼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자, 세 번째, 최고점 매도할 수 있게끔 온체인 데이터 핵심 지표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번 상승장에서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해야겠죠? 지금까지 17년도, 21년도 두 번의 불장을 경험했는데 돈을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번까지 세 번의 경험을 하셨으면, 아니면 이번이 처음이라면 진짜 잘해야겠죠. 최고점 엑시트를 해야 다음 상승장 사이클에서도 우리가 돈을 벌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마지막 제주에 한다는 거. 3주에 걸쳐서 준비를 했고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돈 안 받아요. 멤버십 회원님분들, 구독자 톡방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신청되는 거고, 만약에 나는 지금까지 코인이슈 강의를 안 봤다, 코인이슈 채널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정보란 최상단에 신청하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요거 나올 겁니다. 요거 신청하시고 꼭 들으세요. 요거 3주 동안 하는 강의 액수로 따지면 저는 돈 1,000만 원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꼭 보시라는 거.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까요? 코인이슈님, 알트코인 불장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이더리움이 가격이 오르면 여러분들 이더리움 포함한 알트코인들이 상승이 나오겠죠? 그럼 이번 상승장에서 어떤 코인들, 어떤 알트코인들이 상승 가능성이 높을까요? 알트코인 불장 종결반 강의에 다 담겨있죠. 총 16개입니다. 섹터별로 나눠놨죠. AI, 밈, 게임파이, RW, 디파이, 히든 섹터까지 총 16개 알트코인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9년 동안 코인 투자 노하우, 섹터별로 이중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들어가 있죠. 이미 히든 섹터 200% 넘게 올랐고요. 게임파이 같은 경우는 최저점 대비 10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직 출발 안 한 최저점 코인도 있다는 거. 해당 강의를 보시면 6만원 상당의 멤버십 2주 쿠폰을 드립니다. 멤버십 강의 항상 매수 매도부터 시작해서 시황을 정리해드리죠. 5만원 상당의 새친코 50% 할인 쿠폰 드립니다. 11만원 플러스 평생 보실 수 있는 PDF 파일까지 드린다는 거. 강의 수강료 한 차례 올렸죠. 아마도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초에 강의 비용은 한 차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비용 올라가면 다시는 안 내린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영상 정보란 최상단에 통합 링크 있습니다. 코인이슈 채널 통합 링크 누르시면 알트코인 불장 종결반, 그리고 불장 임박 긴급 스페셜 특가 두 가지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자, 요 화면입니다. 요거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